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할 모양입니다.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또 한 번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할지 향후 행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창영 박사,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한 기간이 8일에서 25일, 또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성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장거리 로켓은 운반 수단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운반 수단에 폭탄을 장착하면은 탄도미사일이 되고 그 운반 수단에 위성을 장착하면 인공위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 목적과 비행 궤도입니다. 인공위성은 그 비행 궤도가 그 대금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고 다시 말해서 지구 관측을 하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기구입니다. 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파괴 무기이고 군사적 무기지요. 또 그리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네. 직하하면서 파괴하는 그런 그 비행 궤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엄격히 구분이 하는데 그러나 과거 소련이 네. 인공위성 기술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로 인공위성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고 또 인공위성 기술로 탄도미사일로 활용하는 그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공위성이든 탄도미사일이든 표리일체다 이렇게 합니다. 속과 겉이 똑같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려면은 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 하는데 그 중간 지점인 운반 수단으로서 장거리 로켓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객관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중첩되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위성을 발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로켓을 발사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수가 있겠군요. 박사님,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가 지금 평양을 방문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쏘겠다, 위성을 쏘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거든요. 시점이 좀 묘한데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중국이 아마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북한에 대해서 오늘 외교부 대변인이 엄중하게 우리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우다웨이 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죠. 지금 시점은 우리가 이제 작년, 금년 1월 달에 네. 북한의 핵실험할 때 이미 우리는 미사일 시험을 곧 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1, 2, 3차 핵실험할 때 다 세트로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면 이어서 미사일 발사하든가 미사일 발사가 먼저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핵실험 하든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양 교수님 말씀대로 핵실험을 해서 이것을 다양화, 소형화, 다종화 이렇게 경량화 시키는 이 기술하고 네. 이것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를 같이 이렇게 시험을 같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1월 말 2월 초 모자란 시기에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다웨이가 가고 이 시기에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이죠. 우리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너무 강하게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다. 더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의 네. 의도를 시사할 수 있고요.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너희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라. 만일에 국제사회 편이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그런 중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막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중국은 뭐 미사일을 이렇게 근시일 내에 발사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알고 말리러 간 겁니까? 아마 중국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프로세스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한 가운데 지금 최근에 이제 1월 중순부터 말 통해서 네. 지금 육자회담에 그 각국 미국 대표
또 일본 대표, 한국 대표를 다 이 우다회가 다 만났거든요. 그럼 이제 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거를 이미 다 이제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이제 북한에 가서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 이렇다.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너희들 지금 핵심도 했고 앞으로 미사일 발사까지 하면은 이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 이렇게 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러 갔겠죠. 네. 그래 이 시점에 이제 그런 북한이 발표를 함에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저 작년 연말에 모란봉 악단 철수 때도 한번 북한으로부터 한번 어떻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셈치가 경우고요. 네. 또 1월 6일 날 핵실험도 예고 없이 중국이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 했고 뭐 이런 등을 볼 때 중국 입장에는 상당히 지금 난처한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은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죠. 북한의 속내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명분 쌓기라고 봐야 됩니까? 북한은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 국제기구에 통보한 사례도 있고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단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이제 북한이 지난 98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했죠. 네. 물론 2006년도에는 중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4차례 인공위성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국제해사기구라든지 국제민간항공기구에게 네. 좌표까지 하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북한이 일종의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규범에 다 그 준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혹시나 국제사회에서 장거리 미사일하고 오해하지 말라. 일종의 뭡니까? 국제 이 기구에 통보하면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였죠. 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앵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이니 미사일이니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인공위성은 우주의 그 평화적 이용권 차원에서 어느 나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경우에는 국제적 위반이다. 이렇게 북한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비행 궤도라든지 비행 목적이라든지 이것을 확실하게 국제기구에 알려줌을 해가지고 이것은 인공위성이니까 더 이상 장거리 미사일 운운하지 말고 제재 운운하지 마라. 이런 일종의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분석이신데 과연 그렇다면 언제 쏘아 올릴까?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일단 통보한 시점이 8일에서 25일. 시간이 좀 있잖아요. 상당히 18일 정도 되죠. 네. 기간이 좀 먼 기간을 잡았는데 저희 판단은 북한이 두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정치적인 그 계산, 고려를 정치적인 목적에 고려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 발사를 위한 환경적 요인, 물리적으로 이제 이런 요인 두 개를 같이 볼 텐데 네. 하나는 이 시기 8일부터 25일 그 사이가 16일에 이제 김정일 생일이 광명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일이 끼어 있고 네. 이런 시기에 이제 축포를 띄워물어서 김일성 김씨 일가에 대한 어떤 그런 축포 축하 또는 성과 뭐 고향 이런 이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한참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우리의 설날을 중국은 춘제라 그러죠. 춘절이 지나고 난 뒤에 논의하자 해서 네. 춘절 직후에 이제 본격 논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은 결의함에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네.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물리적인 것은 아무래도 지금 2월이고 이 때문에 바람이나 또는 만개나 여러 가지 기상 상태 이런 것들이 뭐 아무 때나 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잘 기상상을 보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멀리 잡고 또 한편으로는 뭐 국제사회도 좀 관심도 끌고 그런 네.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전후로 또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후라든지 그 기간에 이제 쏘기 좋은 날씨를 그렇죠. 골라서 네. 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양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이 박사님 말씀처럼 뭐 정치적인 요인 또 그리고 뭐 군사 기술적으로 기후라든지 이런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채택되면은 한 3, 4일 지난 후에 아마 거기다 맞대응 무력 시위로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이 박사님하고 조금 제가 조금 그 생각이 다른 부분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축복의 성격을 둘 수 있다. 물론 그 시기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보통 축포로 활용할 때는 꺾어지는 해, 5년, 10년, 정주년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은 꺾어지는 해가 아닙니다. 평상시와 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장거리 로켓 발사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맞이한 축복 이것은 조금 설득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아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맞대응 무력 시로서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북한은 과거에 보면 취약 시간대도 많이 노렸었는데 명절 때 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주로 대내 결속력이면서 대미 압박용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과 미사일이 대남 압박용의 의도를 가진 건 좀 작다. 단지 그러나 이 한반도에서 특히 만약 동창리에서 발사를 한다면은 우리 서해 상공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심리적인 위축감을 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장거리 로켓 발사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 이렇게 하면은 우리 쪽에도 나름대로 북한이 간접적인 의도는 비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경계를 했는데요. 우다웨이 방북이 어떤 외교적 성과를 거둬올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북한이 아주 큰 이제 전략적 변화를 당장에 눈앞에 내놓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미 북한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가지고 이미 가고 있고 또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는 이쪽으로 이제 택한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우다웨이에 가서 그것을 완전히 설득을 시켜서 중단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하는 거죠. 그 작년 열병식 때는 유인산 상무위원이 방북을 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유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럼 없다고 그 다음에 봐야 되나요? 다른 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핵실험이라든가 또 다른 카드를 갖고 있었고 또 이제 그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모란봉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일정상 이제 5월달에 당 대표자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이 수순을 가지 않으면 어려운 그 시기를 놓치면 또 그 성과를 거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다웨이 대표가 가서는 결국은 결정적으로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이런 노력보다는 이 국제 사회의 어떤 그런 큰 방향성,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최대한 판단은 너희들이 해라. 결국은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너희한테 달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북 지도부에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은 지금까지는 제재보다는 대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다고 해도 이 같은 방침은 계속 될까요? 중국의 그 대한반도 3원칙은 변화가 없지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은 그 10년 동안에 지속된 대원칙입니다. 단지 평화 안정이 조금 앞서거니 또는 비핵화 앞서거니 이것이 앞서고 뒤서고는 해왔습니다만도 그 3원칙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 또 그리고 핵실험에서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변 국가들 절제, 북한에게는 과격한 행동하지 말라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 세상에서 3원칙은 변화 없는데 그러나 이 3원칙 속에서 지금은 이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쩌면은 국면이 전화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다웨이 지금 이제 특별 대표가 가가지고 과연 이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시킬지 말 것인지 그것은 아마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다웨이는 비록 국장급이지만도 해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1월 말일이죠. 베이징에서 외교가의 분주히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북한의 최선희
부국장이 중국에 갔고 또 그리고 성김 미국의 대표가 북경에 있었고 그 이후에 우다웨이 대표가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 그렇다 하면은 방금 우리 이 박사 말씀처럼 그 이 육자회담 대표들이 뭐 지금 이제 양상에 상당히 만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렇다 하면은 우다웨이 대표는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면서 혹시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한다 하면은 유엔 안보리의 기본적인 제재는 피할 수가 없지만 네. 제재에서 양자 제재, 중국의 독자 제재는 당분간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민생 경제와 관련 부분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의 당근, 이걸 한번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어느 기간까지 중단 유보시킬 힘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마이웨이, 핵 능력을 고도시키겠다는 마이웨이 측면도 있지만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네.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중단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보충 두 분 좀 의견이 드리면 다른데요. 중국이 이제 지금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1월 중후반주에 이제 중국에서 온 중국의 군이나 네. 외교부 이제 관계자들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해서 지금 중국도 사실은 대단히 이 중국말로 토통이라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는 생각이에요. 그 지금 이제 좀 최근에 중국에 좀 달라진 폼이 만일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를 강행을 해서 실제 그 기간에 발사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그 관의 신라시라사의 그 자매지라는 황구시보라는 네. 근데 그것이 거기 그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게 나오는 이야기 비슷해요. 그게 무슨 책 중에 쓰지 않던 말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북한의 제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융단 폭격식 제재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 있다. 근데 미국이나 한국, 일본은 서방은 북한에 대해서 융단 폭격식 자꾸 제재를 요구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바로 무너지거나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들 동북 지방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 그리고 인도적으로 되게 어렵다. 대신 정밀 타격 방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예전에는 국제사회와 제재를 하고 물러서는 이런 입장이지만 오히려 중국도 한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대로 네. 만약에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게 되면 그런 중국의 나름대로 그런 이제 그런 자기들의 생각들도 아마 북측에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다른데 물밑 협상을 통한 어떤 외교적 성과를 거둬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핵심 표적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정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게 된다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또 안보리 제재에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은 이제 한국 전쟁 이후 65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온갖 제재를 다 했습니다. 대량상상 무기, 반인권, 반종교, 공산주의 국가 다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은 버텨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엔 안보리 헌장에 있어가지고 군사적인 제재 외에 해상 봉쇄라든지 경제 제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령 효과를 낼라 하더라도 네. 중국의 동참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미국이 더 강력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인다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핵 정책이 지속되는 한 중국이 동참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 하면은 미국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 압박이 오히려 북한 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핵 능력을 더욱더 고도화시켰다는 그런 하나의 반성의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는 하지만도 또 한편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미국에게 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창형 박사,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